많은 인연보다 한 사람의 깊이가 마음을 지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수보다 온도의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여럿이 함께 있어도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고, 단 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긴 하루의 피로가 스르르 녹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바다의 파도와 닮았습니다. 처음엔 같은 물결 속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한 줄기 파도는 늘 같은 해안을 향해 되돌아옵니다. 그 한 줄기처럼 마음이 닿는 사람은 멀리 있어도 다시 돌아오는 인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정서적 안전기지라 부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볼비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쉬게 해주는 존재가 있을 때 정신적으로 안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 곁에서는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친구란 두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의 존재가 내 안에 고요한 나를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경계할 점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오히려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가 많아질수록 자신을 잃기 쉽고 마음을 나눌 힘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따뜻함은 넓은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서 자랍니다. 많은 인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건네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깊이가 결국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도 문득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음 어딘가가 텅 비어 있는 듯한 순간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 한 사람과 마주 앉아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허전함이 금세 사라지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수로 채워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외로움을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서적 연결이 끊어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즉,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상대가 없을 때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깊은 고립감을 느낍니다. 많이 웃고 이야기해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그 시간은 오히려 더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미국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를 소속의 욕구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속하고 싶고 그 안에서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로 느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성향과 생활이 달라지면서 이 욕구를 채워주는 관계가 점점 줄어듭니다. 또 다른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행복은 사건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겪어도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 행복은 반쪽짜리가 됩니다. 결국 외로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사람이 줄어드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외로움을 없애려면 많은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줄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일에서부터 외로움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한 사람의 존재는 때로 수십 명의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그 사람은 꼭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곁에서 조용히 머물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공감적 동반자 관계라 부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상대가 그대로 이해해주고 그 감정에 맞는 반응을 보여줄 때 생기는 안정감이죠. 사람은 이런 관계 속에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스트레스가 줄고 회복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행복 연구에서도 행복의 핵심 요인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깊고 안정된 인간관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를 이끈 심리학자 로버트 월딩어는 좋은 관계가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즉, 단 한 사람과의 진실한 관계가 우리의 수명과 마음의 평온을 동시에 지켜주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먼저 마음을 이해해 줍니다. 때로는 말없이 들어주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조언도 해줍니다.
기쁠 때는 함께 웃어주고 슬플 때는 곁을 지켜줍니다. 이 단순한 행동들이 우리 마음의 안정을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진솔함,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그리고 공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담긴 관계는 비록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큼 강한 영향을 줍니다.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약처럼 마음을 치유하고 그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소음 속에서 나를 지탱하게 만듭니다. 결국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다 이해할 사람은 필요하지 않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한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요. 좋은 관계는 오래된 벽돌집과 같습니다. 비가 오면 더 단단해지고 시간이 흘러도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오래 알고 지낸다고 해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다듬어가는 시간 속에서 조용히 단단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유지에는 기술보다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의 안부를 짐작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오래 보지 않아도 만나면 어제 본 듯한 편안함이 느껴지는 사람. 그런 인연이 진짜 깊은 관계입니다. 하버드의 행복 연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그 만남 속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의 깊이에 달려 있다. 즉, 하루에 10번 연락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건 깊은 관계가 아니고 몇 달 만에 한 번 연락해도 서로를 믿는다면 그건 평생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안정된 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뇌의 감정 중추를 안정시켜준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와의 평화로운 관계는 몸의 건강까지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약인 셈이지요. 그렇다면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째, 감사하는 표현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마워 라는 짧은 한마디가 관계를 오래 붙잡아줍니다. 감사는 마음의 닷과 같아서 서로가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줍니다. 둘째, 갈등이 생겼을 때는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코비는 말했습니다.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받으라. 상대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반박하면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그러나 잠시 침묵하고 귀를 기울이면 그 침묵 속에서 오해는 천천히 녹아내립니다. 셋째, 너무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는 거리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비유를 통해 말했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추위를 피하려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거리를 두면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피곤하고 너무 멀어지면 마음이 식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가게 합니다. 넷째, 존중의 언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표현 하나가 마음의 온도를 바꿉니다.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는 상대에게 당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작은 존중이 쌓이면 신뢰가 되고 신뢰는 세월을 이겨내는 관계의 뿌리가 됩니다. 다섯째,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가족, 생활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모든 시간을 함께하려 하기보다 서로의 사정과 리듬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진짜 배려는 내가 편한 시간에 보자 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오랜 부부관계를 연구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갈등이 생겼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남겨둔다 라고 했습니다. 즉, 다투더라도 관계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언제든 다시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관계에는 완벽한 조화가 없습니다. 가끔 서운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인연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떠올려보면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오랜 관계는 싸우지 않아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투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관계는 노력보다 습관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매일 짧은 안부 인사, 작은 관심 표현,
그런 일상의 조각들이 쌓여서 평생의 인연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단순해집니다. 화려한 말보다 진심 어린 한 문장이 더 마음에 남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꾸준히 따뜻함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함께 늙어가는 지혜일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관계는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깊을수록 말 한마디에도 온기가 묻어납니다. 젊을 때는 서로의 다름이 눈에 띄었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다름이 오히려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서로의 틈을 이해하고 부족함을 감싸주는 마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화의 주제도 달라집니다. 과거의 꿈보다는 오늘의 건강을, 성공보다 평안한 잠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때 옆에서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외롭지 않습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우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다. 우정이든 사랑이든 억지로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일수록 오래갑니다. 그 한 사람과의 관계가 매일 같은 리듬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이미 삶의 일부가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노년기의 행복은 관계의 폭이 아니라 깊이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하버드대의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한 사람과의 깊은 신뢰관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한 사람 덕분에 스트레스가 줄고 삶의 의미가 분명해졌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즉,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인생 전체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한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있음과 자유로움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부담이 되고 너무 멀어지면 마음이 식습니다. 서로에게 숨 쉴 틈을 주면서도 위기의 순간에는 언제든 손을 내밀 수 있는 거리, 그 거리가 바로 관계의 온도를 지켜줍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의 비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까이 다가서면 따뜻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줍니다. 인간관계의 온도도 이와 같습니다. 따뜻함은 적당한 거리에서 피어납니다. 그 균형을 아는 사람만이 평생의 인연을 잃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노력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관심 속에서 자랍니다. 잘 지내? 라는 짧은 문자,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야. 라는 한 문장, 그런 말들이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정서적 응답이라 부릅니다. 상대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짧은 반응이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연결해주는 다리가 됩니다. 감정의 온도는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도 기억해주는 마음 하나로 관계는 유지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 생각 하나가 사람을 지탱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과거엔 자주 만나야 가까운 사이처럼 느꼈다면 이제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기다려주는 관계가 더 깊습니다. 기다림 속에는 배려가 있고 배려 속에는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쌓여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이면 평생의 동반자가 됩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사랑을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입니다. 말로 표현하기보다 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관계를 지켜줍니다. 따뜻한 눈빛, 조용한 배려, 이 모든 것이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좋은 관계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순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한 사람과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시간을 사랑의 기록으로 남긴다는 뜻입니다. 서로를 위해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마음을 주고받을 때 그 관계는 세월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우리 곁에 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 덕분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 삶의 이야기를 기억해주고 내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순간 인생은 이미 충분히 따뜻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인연은 변하지만 진심은 남습니다. 말 한마디보다 눈빛이, 선물보다 마음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비추는 등불은 수많은 인연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얻었다면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면 긴 밤도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비추는 등불은 수많은 인연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있다면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면 긴 밤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해질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마음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